고질적 눈질환 치료 제가 쓴 책에 눈 중풍. 눈 중풍이라는 것은 이제 그 망막에 있는 혈관들이 맥히는 건데, 망막에는 동맥으로 갔다가 이제 정맥으로 쓰고 남은 피가 이제 심장에서 이 망막의 혈관을 동맥에 갔다가 거기서 영양과 그 산소를 공급하고 다시 정맥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동맥 폐쇄와 망막 정맥 폐쇄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이 동맥은 급격한 병으로 시력 상실을 오는 거고요. 망막 정맥 폐쇄는 폐쇄가 된 부위나 얼마나 맥혔냐에 따라 틀리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오늘 이번 시간은 망막 정맥 폐쇄, 망막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나가는 정맥에 맥히는 경우 세 가지로 구분해서, 첫째가 분지 망막 정맥 폐쇄, 그러니까 망막에 한 분지 이상이 맥히는 경우, 그것을 분지 망막 정맥 폐쇄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반절만 맥히는 경우, 망막을 그 네 군데로 나눠서 봤을 때 위 또는 아래가 맥히는 경우, 그것을 절반만 맥혔다 그래서 절반 망막 정맥 폐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위가 맥히면 아래가 잘 안 보일 거고, 아래가 맥히면 위가 잘 안 보일 거고,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중심 망막 정맥 폐쇄. 이제 망막 중심부가 이제 황반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시력 저하가 급격하게 올 수가 있습니다. 시신경 부위, 그 망막의 중심부가 맥히는 경우. 증상은 통증 없이 갑작스럽게 이제 시력이 안 보이고, 시력이 장애가 오고, 또 시야 장애가 오고, 또 시야가 왜곡돼 보이고, 또 커튼 내려든 듯이 망막 박리가 같이 있으면 커튼이 내려든 듯이 시꺼먼 장막들이 보이게 되고, 물이 차게 되면 휘어져 보이고, 황반 부종이 있게 되면 휘어져 보이고, 또 그런 걸로 인한 시신경 손상이 오게 되면 중간중간에 검은 점들이 보이고, 이런 증상들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시력 상실을 가져오는 큰 질환 가운데 하나가, 첫 번째가 당뇨성 망막병증, 저번 시간에 했었는데요. 당뇨성 망막병증이고, 두 번째가 눈 중풍이라고 얘기하는 망막에 가는 혈관의 폐쇄나 폐쇄로 인해서 망막이 시신경이 죽어가는 거. 그럼 세 번째가 이제 우리가 시신경에 안압이 높아져서 눈 안쪽에 안방수 배출의 장애로 오는 안압이 높아져서 시신경 손상이 오는 경우, 눈 안에 압력이 높아서 오는 녹내장, 망막의 혈류 공급의 장애로 인한 눈 중풍, 망막 정맥이나 동맥 정맥 폐쇄, 그 다음에 당뇨로 인해서 혈관이 죽어가는 병으로 인한 당뇨망막병증, 세 가지가 실명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요. 노인성으로 인한 경우, 또 노화로 인한 경우는 이제 황반 변성, 황반 쪽에 우리가 이제 빛을 본 입자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것은, 그래서 전기로 바꿔서 뇌로 이제 신경 다발이 이 시신경 뇌로 전달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단백질인데, 단백질이 쓰고 나오면 물로 다시 이렇게 녹아야 되는데, 녹지 않고 딱딱한 덩어리들이 황반 주위에 쌓이면서 황반 쪽에 이제 혈류 순환 장애, 신진대사 장애로 인한 황반 변성, 이 노관성으로 많이 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망막 정맥 폐쇄는 왜 오는지, 우리가 이제 동맥이 경화가 되거나 동맥 내에 이제 동맥이 이제 경화가 되는 대표적인 동맥 경화의 원인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이 있고, 혈관 내 압력이 높으면 높고, 그 다음에 고지혈, 혈전이 형성되고, 또 당뇨로 인해서 당뇨라는 독소들이 혈관을 부식시키고 상처를 내고 또 엉기고, 이런 걸로 인해서 동맥 경화가 오게 되면 망막으로 가는 혈관들이 동맥 경화로 해서 두꺼워지게 되면 동맥이 가는 길이 있고 정맥이 가는 길이 있는데, 동맥과 정맥이 서로 만나는 부위에서 두꺼워진 동맥이 이 얇은 정맥 혈관을 누르게 되면
거기서 혈류순환의 와류라는 현상.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피가 이렇게 가다가 좁아지게 되면 좁아진 부위로 와류 이렇게 휘잉 도는 현상 이렇게 이 현상이 되면서 그 부위의 압력으로 인해서 황반 부종, 수압 차이에 의해서 황반 부종도 생기게 되고 눌린 부위로 인해서 와류가 되면서 혈액이 엉기게 되고 엉긴 혈관이 신생혈관 피가 엉기게 되면 혈관이 막아버리니까 막은 혈관들을 이쪽에 혈류 공급을 위해서 신생혈관이 생기게 됩니다. 허혈이 되면 막혀가게 되면 이제 저산소증이 오기 때문에 맥히게 되면 터지는 병과 망막 출혈, 맥혀서 신생혈관이 생겨서 신생혈관이 약한 부위니까 터지게 되면 망막 출혈이 있게 되고요. 또 망막이 붓고 부으면 우리가 이제 망막을 벽지로 비유하면 벽지에 물이 차면 벽지가 떨어져 나오듯이 망막 박리도 되고 또 출혈된 피가 엉기면서 또 잡아 당기거나 또는 물이 차서 망막이 떨어지거나 하는 망막 박리도 생길 수 있고 황반 부종이 있게 되면 황반 부위에 물이 차 있으니까 휘어져 보이거나 구부러져 보이거나 또 그것이 황반 변성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유리체 출혈로 인해서 우리가 비문증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비문증 이제 유리체 출혈로 인한 비문증으로 이렇게 볼 때는 비문증의 색깔은 흰색, 검은색, 회색, 빨간색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이렇게 하는데 빨간색은 출혈로 인한 갑작스럽게 확 빨간 점들이 막 떠다니는 것 같다 그러면 유리체 출혈이나 망막에서 넘어오는 출혈. 그 다음에 회색으로 인해 막 엉긴 게 보인다 그러면 이제 콜레스테롤이나 이제 유리체라는 데는 98%가 물이고 2% 정도가 그걸 싸고 있는 거미줄 모양의 망으로 이렇게 섬유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이 액화라는 현상을 통해서 98% 젤리 모양이 물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풀유리체 부위 망막과 유리체가 서로 붙어있는 부위에서 서서히 물로 변해가는 현상과 아까 얘기한 섬유질 저주들이 거미줄 모양으로 쌓여있는데 걔네들이 서로 떨어지면서 서로 엉기는 현상들이 이제 비문증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섬유질이 엉겨서 비문증에 보일 때는 회색, 한방에서는 담음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끈적끈적한 이런 섬유질 덩어리가 눈에 떠다닐 때는 회색, 출혈되어 있는 피가 유리체에 떠다닐 때는 빨간색. 그 다음에 우리가 노화로 인해서 신호 증상, 유리체가 아까 98%가 물이라고 그랬듯이 수도,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스태미나가 떨어지고 하나의 노화 현상으로 이렇게 신호 증상, 귀도 잘 안 들리고 이런 증상이 같이 오면서 이제 오는 경우는 검정색이 조금씩 떠다니고 피곤함은 생기고 검은색, 색깔별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맥경화가 일단 이렇게 큰 원인이 되고요.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큰 원인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처럼 대사장애로 인한 경우고 또 혈관의 과응고 상태를 유발하는 것. 혈관이 혈액의 과응고 상태.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끈적한 음식, 단 음식, 또 너무 기름진 음식, 혈액 내의 과응고 상태, 또 과도한 스트레스, 또는 불면, 혈액을 진하게 걸쭉하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혈관이 안 좋은 상태, 혈관의 퇴행성 변화를 유발하는 거. 그건 이제 노화겠죠. 노화가 오면 혈관이 약해지는 거니까 노화로 인하거나 너무 지나치게 혈관이 약하거나 또 혈관 내에 혈액이 너무 덩어리가 과응고 상태로 되거나 그런 이건 이제 동맥경화로 인해서 혈관이 비우해지면서 정맥과 혈관이 만나는 부위를 눌러서 그 눌린 부위에서 허혈도 발생되고 황반 부종도 발생되고 또 와류라고 해서 혈전도 발생되고 그런 또 그런 걸로 인한 염증성 대사물질도 발생되고 그런 것들이 눈 중풍의 큰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눈 중풍은 통증이 일단 없다는 거고요, 증상이. 그 다음에 시커먼 막이 보인다는 거고 커튼같이 가려 보인다는 거고. 그러니까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서 커튼은 가려 보이면
벽지가 떨어졌다, 망막이 떨어졌다 생각하면 박리. 그럼 시커먼 점들이 보이고 위에는 보이는데 아래가 안 보인다 그러면 그 부위의 시신경. 아까 절반 망막 정맥 폐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한쪽만 정맥이 막히는 경우, 위에만 보인다, 아래만 보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중심부가 시커멓게 안 보인다 그러면 중심부 망막 정맥 폐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원인이 되는 당뇨, 고지혈증, 혈압, 특히 고혈압이 큰 원인이 됩니다. 고혈압은 중풍, 머리에서 생기는 풍을 중풍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뇌에 있는 혈관을 막히고 터지게 하는 원인이 되고, 심풍, 심근경색, 갑자기 혈관이 좁아지게 되면 쪼이면서 쓰러지게 하는 심풍의 원인이 되고, 눈 중풍의 큰 원인이 된다. 그래서 혈관성 질환, 대사성 질환의 가장 큰 거. 우리가 가장 큰 혈관이 콩팥이라고 그랬죠. 인체에 가장 많은 혈관이 분포되어 있는 부위가 콩팥, 그 다음 두 번째가 망막, 세 번째가 뇌. 그래서 혈관이 과온고 상태로 있거나 혈관 상태가 약하거나 또 순환이 잘 안 된다면 세 가지 부위에 다 장애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 중풍은 양쪽 눈에 같이 오는 경우보다는 일반적인 경우 한쪽 눈에 발생하고 또 지나서 거꾸로가 아니라 반대쪽 눈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눈에 발생을 했으면 그 병의 근원 치료, 원인 치료와 함께 현재 나타나는 증상을 함께 치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지, 또는 혈액이 많이 과음고 상태인지, 혈관이 너무 약한 상태인지, 또 녹내장 이런 것이 있어서 내 시신경이 압력이 눈 안에 과도한 압력으로 시신경이 눌리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같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한방에서는 침치료가 또 이렇게 딱 구분이 되어 있어요. 약치료도 또 이렇게 딱 구분이 되어 있고, 한약치료는 어떻게 치료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혈관이 막혔을 때 한방에서 기체혈호라고 합니다. 기가 체하고 기가 순환이 돼야 되는데 기는 에너지인데 에너지가 순환이 안 되면 사람 기 막히면 쓰러지잖아요. 기 막혀가 심하면 쓰러지는 거죠. 기체, 기운이 우리가 식체하듯이 우리가 체했어요 그러듯이 기운이 순환이 안 되고 뭉쳐 있고 혈호, 피가 엉겨 있으면 혈부 추어탕이라는 처방을 쓰고요. 어혈을 없앤다. 그러면서 어혈을 없애는데 꼭 기를 막힌 걸 풀어주는 약을 같이 쓰고요. 그 다음에 출혈로 인한 경우, 아까 막히게 되면 망막 부위가 출혈되거나 또는 유리체 부위가 출혈돼서 비문증이나 또 시력 장애 이런 것을 오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럴 경우는 랑혈지혈, 지혈호 분류라는 원칙에 맞춰서 우리가 피는 뜨거우면 자꾸 이렇게 피가 많아집니다. 우리가 코피 날 때 뜨거운 찜질하면 피가 지혈이 안 되겠죠. 코피가 나면 차가운 걸로 해주잖아요. 그렇듯이 랑혈, 차가운 성질로 지혈을 시키고 또 지혈만 시키면 피가 엉기면서 혈전이 생겨서 또 혈관을 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혈시키면서 어혈이 되지 않게 하는 그런 처방을 쓰는데, 대표적인 처방이 생포항탕이라는 처방을 씁니다. 지혈이 불리오. 우리가 이제 우리 이제 혈전 용해제를 먹고 있어요. 와파린을 먹고 있어요. 아스피린을 먹고 있어요. 이렇게 자꾸 피가 엉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피 엉기지 않게 이렇게 양약을 먹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피는 엉기지 않더라도 출혈의 큰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출혈이 되면 피 엉기지 않는 약을 먹고 있으니까 과다 출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지혈시키되 엉기지 않는 약을 같이 해서 7:3 정도 비율로 해서 지혈만 시켜놓으면 피가 엉겨버리잖아요. 이미 출혈된 피가 엉기면 혈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랑혈, 지혈이 분류어, 지혈하되 어혈이 되지 않게 하는 생포항탕을 쓰고, 그 다음에 황반이 부종, 아까 순환이 안 되면서 와류, 혈관이 이렇게 동맥과 정맥이 만나는데 그 부위에서 두꺼운 동맥이 얇은 혈관이 정맥을 누르게 되면 혈관이 가다가 갑자기 좁아지면서 이렇게 물이 휙 돌듯이 여기 와류라는 현상이 생겨야 되는데,
그런 황반이 부종의 원인이 된다고 설명을 했었죠. 그 부종에 이제 청열이습 선창기기, 열을 내려주고 습기를 없애주면서 기를 소통시켜주는 3인탕이라는 처방을 씁니다. 3인탕. 3인탕은 청열이습이라고 그래요. 열과 습기를 없애줘서 이렇게, 그러니까 습기만 빼는 게 아니죠. 열로 인한 독소와 습으로 인한 독소가 순환장애가 가져오지 않게끔 3인탕이라는 처방을 쓰고요. 그 다음에 아까 혈압, 심풍이나 눈 중풍이나 머리 중풍의 가장 큰 원인은 혈관이 좁아지는 거죠. 동맥경화도 그러지만 혈관이 좁아지게 버리면 순환이 안 되겠죠. 그래서 혈압이 있다 그러면 간양 상황이라, 간의 양기가 너무 치우친다. 그런 경우는 진간시풍탕, 간의 기운을 눌러주고 풍을 치료하는 진간. 그러니까 한약재 처방 이름 자체가 효능을 나타내는 거죠. 진간, 간의 양기를 간이 너무 흥분돼서 이로 치우치는 것을 진간 하고, 식풍, 풍을 가라앉혀주는 약을 쓰고요. 몸의 독소의 많은 노폐물 가운데 하나가 위장에 생기는 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먹은 음식물이 제대로 소화가 잘 안 되면 담음이 생기고, 담음이 혈관을 막으면서 신경장애의 증상을 발생하게 되면 그걸 풍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맥히거나 시신경 손상이나 마비 이런 것이 같이 올 때는 도담탕, 담을 배출하는, 담이 맥힌 길을 열어서 순환이 되게 하는 담을 없애주는 약을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신경 맥힌 것이 오래돼서, 혈관이 맥힌 것이 오래돼서 시력장애가 왔다. 이제 급성이 지나서 이제 시력장애가 오고 눈이 시력이 많이 떨어진다. 그런 경우는 귀국지황탕에 소라반이라는 처방을 합쳤습니다. 귀국지황탕은 간장과 심장의 약해진 기능을 보호하는 약재고, 소라반은 그런 보약을 쓰면서 현삼, 모려 하고 최현삼, 폐모모려 이렇게 해가지고 뭉친 걸 풀어주는 약재, 담을 없애주는 약을 귀국지황탕에 같이 넣어서 위축성 시력장애를 치료하고요. 출혈이 있다, 열로 인해 열이 울체돼서 이 모세혈관이 터졌다 그러면 성맥활약탕, 혈관에 있는 열을 없애면서 활약, 그 모세혈관의 순환을 잘 되게 해주는 약을 쓰고요. 잠 못 자고 신경 쓰고 자꾸 잘 놀라고 불안하고 심계정충,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안하는 신비혈어의 증상이 있으면 심장과 비에 피가 부족해지는 증상, 피가 순환이 잘 안 되는 증상에는 귀비탕이라는 그런 약을 씁니다. 그 다음에 녹내장도 눈 안에 압력이 높으면 동맥폐쇄증의 큰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녹내장에 있고, 아까 고지혈증, 피가 자꾸 고지혈증이 콜레스테롤 고지혈증이 높은 경우는 오룡산이라는 약에 가감하고요. 당뇨가 심하다 그런 경우는 강당, 후목탕. 강당이라는 것은 당을 내려주는 약재. 처방 이름이 그렇게 돼 있죠. 강당, 후목, 눈에 좋고 강당, 당을 내려주는 처방에 가감해서 10가지로 구분해서 약을, 증상이 서로 2가지가 있으면 2가지 처방을 합쳐 쓰거나 3가지가 있으면 3가지 처방을 합쳐 쓰거나 가감, 더하고 빼기를 해서 그 증상을 치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맥힌 것의 원인 치료와 함께 현재 나타나는 증상이 맥혀서 현재 출혈도 되고 있느냐, 황반 부종이 되고 있느냐, 또 출혈된 부위가 유리체 부위가 망막 부위인지, 또 황반 부종이 있어서 그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망막에 물이 차고 있는 상태인지, 또 그걸로 인한 시신경 손상이 얼마나 됐는지, 시력저하가 얼마나 됐는지를 보고 자세하게 세분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한방의 한약 치료에 대해서 설명했듯이 이런 심치료도 이렇게 세분해서 치료를 하면, 한의원의 큰 장점은 한약과 침을 같이 해서 이런 증상을 치료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